나폴레옹의 시신을 담은 석관이 안치된 이 건물은 겉으로 보면 성당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루이 14세가 태양왕 루이 14세가 로얄 채플, 그러니까 왕실의 교회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폴레옹이 집권한 다음에 이곳을 유명한 장군들을 모시는 일종의 공동묘지 비슷한 걸로 용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여기에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센트 헬레나 섬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영국군의 감시하에 6년 살다가 1821년 5월 5일 사망합니다. 올해가 사망 200주년입니다. 그러다가 1840년에 유해 송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861년에 여기에 그 장중한 석관에 담겨져서 여기에 안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이 건물을 나폴레옹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요 주변에 있는 군사박물관 앵발리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파리 시내 어디서도 보입니다. 이 무덤의 첨탑은 에펠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파리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에 어울리는 스케일입니다. 나폴레옹은 29살에 쿠데타로 집권을 했고 1804년에 그러니까 34살에 황제가 되었고 그 10년 뒤에 44살에 퇴위를 했고 그 6년 뒤에 죽었습니다. 51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유럽을 석권하는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러시아를 빼고는 거의 다 나폴레옹 수중에 들어갔습니다만은 러시아 원정이 1812년에 실패함으로써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한번 뒤흔든 이 유럽 역사는 원위치하지 않았습니다. 발전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기초가 되는 여러 제도를 만들었고 특히 나폴레옹 법전은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여러 나라가 민법을 만들 때 참고로 하는 것이 바로 나폴레옹 법전인데 그 나폴레옹 법전을 만들 때 나폴레옹이 50차례 이상의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파괴자이기도 하고 또한 건설자이기도 했습니다. 네이션 빌드 역할도 했습니다. 레볼루셔너리, 비저너리, 네이션 빌드. 무엇보다도 알렉산더 시저 징기스칸 그거의 군사적 천재였습니다. 특히 포병수를 활용해서 현대 군사제도 전투 조직의 근본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코르시카 출신이죠. 식민지에서 프랑스 식민지에서 태어난 포병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 전기를 잃고 나폴레옹을 닮으려 했던 나폴레옹 팬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교사 시절에도 나폴레옹 그림을 책상 앞에 두고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박정희가 나폴레옹을 닮았습니다. 두 사람이 매우 비슷합니다. 키가 작고
포병장교 출신이고 식민지에서 태어났으며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는 각종 제도 개혁을 했고 이혼한 경력도 있고 죽은 다음에 재평가된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하기 위해서 십수년간 전쟁을 해가지고 약 300만 명을 죽게 했는데 박정희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점에서 다릅니다. 박정희는 나폴레옹과 같은 정광석화의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부끄럼 타는 사람이었고 서민의 애환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한을 민족의 한으로 승화시켜서 가난을 물리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가 나폴레옹 전기를 읽어가지고 나폴레옹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점, 어릴 때 읽은 전기가 평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굴복시키지 못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 러시아였습니다. 영국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함대를 조직했으나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에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1812년 영국에 대한 대륙 봉쇄에 불복하는 러시아를 응징한다면서 러시아로 6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갔다가 러시아가 당시는 알렉산더 1세입니다. 그리고 쿠투조프 장군의 전략에 따라서 결전을 하지 못하고 계속 병참선이 길어지고 모스크바를 점령해서나 러시아 사람들이 모스크바를 불태워버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어서 또 그때 겨울이 빨리 와서 후퇴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괴롭히고 요격하고 60만 대군이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는 3만 명만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수십만 마리의 말도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 나폴레옹을 존경했던 히틀러도 똑같은 운명이었습니다. 히틀러도 1940년 전격전으로 프랑스를 6주 만에 굴복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영국이 해군과 공군력으로 맞서니까 영국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941년 6월 22일 나폴레옹처럼 소련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 앞까지 당도했으나 겨울이 오고 나폴레옹이 겪었던 것처럼 병참선이 길어지고 소련이 게릴라전을 펴고 하면서 결국 모스크바를 멀리서 보면서 후퇴하고 1943년에는 스탈린그라드 회전에서 참패하고 해서 결국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과 러시아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남겼습니다. 다만 1240년에서 41년 몽골 기마군단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가 이끄는 15만의 몽골 기마군단은 겨울에 이 러시아를 돌파해가지고 41년 봄에는 헝가리 쪽으로 지금의 동구권으로 나오는 그런 대기동 작전을 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겨울에 러시아를 쳐서 성공한 경우는
40년, 41년의 몽골 기마군단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